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대치영재 스카이학원에서 논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논술의 시간 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논술을 쓸 때 아마 모의 논술을 이제 치르시거나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 이제 시랩대라든가 논술을 미리 치른 분들께서는 시험장의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이 제시문 분석이 아직 다 안 됐는데 옆에서는 막 똑깍똑깍 글 쓰는 소리가 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막 옆에는 뭐 나이스 막 이러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나 늘 고민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논제 및 제시문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고 퇴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논제 및 제시문 분석을 하고 개요 작성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고 퇴고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 안배를 알려드리기 전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에 논술을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논제 및 제시문 분석을 우리는 해야 되고 개요 작성을 해야 되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고 이 퇴고까지 우리가 마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의 문제를 이 사이클로 2번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1번과 2번의 논제 제시문 분석을 하고 1번과 2번의 개요 작성을 하고 우린 비로소 답안을 써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정답은 바로 1번과 2번의 논제 및 제시문 분석과 개요 작성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 고사장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긴장을 하면 이제 백지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1번을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2번을 볼 때면 30분밖에 안 남았네 이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요 작성까지 돼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손에 모터라도 달고 열심히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배 이전에 우리는 이 사이클을 단 한 번만 돌린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제 및 제시문 분석. 논제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네. 그리고 제시문은 교수님들께서 제시문에 대해서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엄청 고려하고 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분석과 논제에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분의 3의 시간 동안 논제와 제시문 분석에 이제 시간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가장 논제 및 제시문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개요 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의 뼈대나 그런 지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그 건물이 우뚝 서고 뭐 요새 내진 설계도 해야겠죠.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요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글은 결코 읽는 이에게 짜임새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요 작성에도 12분의 2의 시간을 우리는 할애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약분은 안 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퇴고 때문입니다. 퇴고에 12분의 1의 시간을 할애하고 답안 작성에 이제 총 시간의 반을 할애하게 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글을 한붓 그리기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배웠던 고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님들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칼럼에 이제 글을 기고하실 때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냐고, 그 천자가 조금 넘는 시간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적지 않은 시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얼굴과
이제 직함이 들어간 그런 글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사실 논술고사란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뭐 100분에서 뭐 120분 정도 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제시문을 주고 짜임새 있게 글을 쓰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할 때도 이제 신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다음날 보면 이제 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복붙한 티가 팍팍 난다. 하물며 한정된 시간에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완벽한 글은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고에도 이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퇴고 시간은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챕터 때 얘기하겠지만 퇴고 때 교종법을 쓰는 거는 절대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종법을 활용해서 비문이라든가 아니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라든가 혹은 제시문의 기호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점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아는 주제라든가 아는 제시문이 나왔다. 이거 나는 사회문화 때 봤던 제시문이야. 교과서 연계가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성 있는 문제네? 내가 아는 주제야.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개요를 작성을 하고 그 뒤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 시간 한 배가 뭐 절대적인 황금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리다면 뭐 본문을 쓰는 시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좀 아는 주제가 나온다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분석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틀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맞춰 나가는 그런 습작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능 끝난 날부터 해서 뭐 건대, 뭐 숭실대, 단국대,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뭐 외대, 중앙대, 한양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하대랑 아주대까지 우리는 많은 여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든 가르치지 않는 학생이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관리 중요한 거 아시죠? 늘 화이팅입니다. 김도원이었습니다.